정화, 축월정화예요. 61년생 여자고요. 신축년 신축월의 정묘일주 기읒이에요. 근데 이제 정화는 그래도 축월에는 쓸모가 있는 불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쓸모 있는 불인데, 자, 묘는 정묘가 묘는 을목으로 볼 때 갈초인데 축월에는 물기 다 없는 갈초니까 태울 수 있어요. 정화를. 그죠? 그래서 축월정화 신축으로 또 유축 요렇게 해서 유축 합금으로, 그러니까 유금 칼로 갈초를 꺾어서 잘라서 정화를 살려서 이 금을 녹이고 싶다는 건데 금을 녹일 수 있겠어요? 그런데다 축월은 더군다나 꽁꽁 언 땅이란 말이에요. 그죠? 그래서 못 녹여요. 어쨌든 겨울에 묘는 갈초라서 쓸 수는 있지만 묘 충당했다 아니면 잘라서 나를 살려줘야 된다. 그래서 운시가 임은, 자, 임수는 제비로 보고 날아다니는 그거라서 역마로도 봐요. 큰 물이라서. 그리고 인목은 항상 그 운시나 일지 월지에 있을 때 분명하고 정확한 사람이라 그랬죠. 그래서 이 사람 역시 축월에 이 꽁꽁한 땅을 녹이고 싶어, 내가 남한테 많이 베풀고 싶어, 좋은 일을 하고 싶어 해서 정확하게 일을 하는데, 축 개신기에서 신금을 투출해서 격은 편제격이에요. 제격은 나도 강해야 그 죄를 써먹을 수 있단 말이에요. 그죠? 겨울이니까 정화한테 수가 필요 없지만 오행으로, 목화토금수 오행으로 수가 없으면 명예가 없다, 남편이 없다. 그렇다고 남편이 없는 건 아니죠. 요 축 속에 개수 들어있으니까 있죠. 그래서 공망은 수레공망인데 없고, 천외귀인은 병정해유로 유가 천외귀인이 있는데, 유가 묘를 충을 한다지만 상충이라 그래요. 그죠? 상충이어서, 묘유 상충이어서 서로 때린다는 거예요. 그러면 어차피 목을 치다가 유금 날도 나갈 수가 있는 거고요. 그래서 천을귀인이 반감됐어요. 천을귀인이 충을 당해서 반감됐다. 그리고 이제 정묘일주는, 정화는 촛불로도 보고 겨울에는 때는 불로도 보잖아요. 그래서 열로 봐요. 그래서 축월이기 때문에 어디 가든지 인기는 있어요. 그죠? 그래서 그냥 목을 그대로 용신으로 쓰고, 그러면 운은 어떤 운이 좋겠어요? 나를 생해주는 목은 또 내 뿌리가 될 수 있는 화운. 그러면 좋아요. 그죠? 운의 흐름은 좋다. 운의 흐름은 좋은데 너무도 내가 묘지를 2개나 가지고 있고, 자, 정기 축이 묘잖아요. 그러면 정화 식신의 묘도 가지고 있고 내 묘도 가지고 있다. 식신의 묘가 있는 사람은 내가 할 일이 묘 속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잘 못한다고도 했어요. 이제 정묘일주 일지 편의는 뭐죠? 센스 있고 총명해요. 그래서 또 뭐예요? 이거는 또 뭐예요? 묘니까 손재주도 있다. 똑똑하고 총명하고 센스 있다. 손재주도 있다. 그래서 이 사람이 그렇게 되면은, 묘는 우리가 또 뭘로 보죠? 이제 편인격, 일지 편인인 사람들이 센스 있고 똑똑하고 위트도 있고, 이 묘니까 또 손끝도 야무져요. 그쵸? 손끝도 야무진데, 자, 로광새 병지에 앉아 있어요. 유는 정화의 생지인데 생지의 역할을 그렇게 잘해주진 않더라고요. 그죠? 그래서 병지에 있고, 자, 그러면 묘유 축났어요. 엄마가 나를 도와주려고 하지만 잘 안 된다. 내 일지가 병지면은 배우자 덕이 없다. 그죠? 그래서 또 엄마 때문에, 순목으로 볼 때 묘가 들어와서 정화를 태울 때는 연기가 나기 때문에 가슴 아픈 일이 있다. 신경 쓸 일이 있다. 근데 정화들이요, 은근히 강하고 내성이 강해요. 그래서 겉으로 보기는 약해도 속으로는 강해요.
그래서 외유매강이라고도 하거든요. 근데 이제 이 축월의 정화가 신축이면 신금도 현친살, 묘도 현친살, 유금은 뭐예요? 칼이잖아요. 근데 이제 우리가 묘유술 알죠? 묘유술. 월일시 연월일에 묘유술이 있으면 철새 개금살로 약병인자라고 했어요. 근데 이 사람은 묘를 가지고 있고 유를 가지고 있으면 그래도 약병인자여서 이때 공부를 잘했으면은 약사로도 갈 수 있고 제약회사 연구로도 갈 수 있고. 근데 금이 워낙 강하니까 편제격이지만 또 제다신약으로 봐도 돼요. 그죠? 금의 묘지 시간까지 금이 있으니까 제다신약으로 봐도 돼요. 그리고 금이 강하면 어떻게 되죠? 우리는 또 목은 약해지니까 이 목은 약해져서 운으로 보면 이게 좋은데 일찍부터 신축 재운이 와 있어가지고 공부를 많이 못한 거예요. 공부를 잘했으면 묘가 뭐예요? 손가락, 목이니까 또 신경계, 그쵸? 손가락, 간담, 신경계 해서 그쪽이 안 좋아질 수 있어요. 묘유충으로 깨기도 하고. 근데 이제 여기서는 우리가 묘목을 또 뭘로 보죠? 섬유질로 봐요. 섬유질. 그래서 인목, 묘목에 형살이 지든가 충이 있는 사람은 바느질 할 수도 있다 그랬어요. 그러면 보세요. 자, 이유가 송곳도 되고 칼도 되고 가위도 될 수 있어요. 그죠? 그래서 묘유충으로 옷감 섬유질 잘라서 바느질 하는 사람. 이제 물상으로 보면 그래요. 물상으로 보면 옷감 잘라서 한밤중까지예요. 자, 묘는 이른 아침이니까 아침부터 한밤중까지 열심히 묘유충 가위 잘라서 바느질 하는 사람. 이제 형상은 그래요. 그쵸? 근데 그럴 수도 있어요. 이게 딱 그렇게 되어 있어서. 그래서 우리가 물상론 할 때는 그렇게 보는 거고. 그래서 이 사람이 아까 말했듯이 묘유를 가지고 있으니까 그렇게 될 수 있지만 월주가 잘못돼 있어요. 그죠? 잘못돼 있는 게 아니라 나를 약하게 하는 거예요. 묘지를 가지고 있지, 고추살 있지, 축은 또 뭐예요? 축은 천액이라고 그래서 소띠 일지에 소가 있는 사람은 한 가지의 액은 가지고 있다. 그래서 20대 초까지는요, 모군으로 왔으니까 부모님이 밀어준 운이잖아요. 그죠? 인성운이고, 원국의 가정궁, 조상궁은 안 좋게 돼 있지만 대운의 흐름은 좋아요. 우리가 그랬죠? 이 사주를 가지고 대운을 가는 거는 환경을 가는 거고 차를 타고 길을 가는 거예요. 그럼 이 사람은 자동차는 좀 안 좋은 차지만 고속도로를 달리고 있는 거예요. 왜? 화운에는 내 뿌리가 되고 모궁에는 나를 목생화해주고. 그래서 이때 어린 시절에는 그래도 부모 덕으로 괜찮았어요. 공부도 잘하고 인격도 있을 때잖아요. 그죠? 그런데 그래서 뭐 이 나이 지금 60세예요. 60세에는 이제 대학 간 사람도 많고 안 간 사람도 있고 이럴 때니까 이때 공부를 잘해서 대학을 갔으면 철새 개금사를 써먹어서 말년까지 내가 하고자 하는 일이 약사 일도 할 수 있고 그렇게 돼요. 근데 이 갑진대운 여기에서 수가 없어요. 수가 없는데 수 없는 여자들은 수운이 올 때 남자를 만나서 결혼을 해야 돼요. 여기서 이제 관이 없을 때 내 일지에서 투출한 걸 관으로 본다. 근데 투출한 게 을목이 없잖아요. 아니면은 내가 정이 임을 합해 오니까 임수가 어디 들어있나 봐서 그 성향을 남편으로 본다. 근데 이제 22세 대운 말에 간목이 내 일지에서 와서 나를 목생화해줘. 또 진토는 묘진으로 목을 키워주는 역할을 해요. 그죠? 그래서 이때 결혼을 했어요. 또 간목이 오면서 각기야 토하면서 화한테 지는 뭐예요? 자식 뜻이에요. 그죠? 그래서 그때 결혼을 했어요.
그러면 이제 남편이 이때는 그래도 진료학금으로 돈 잘 벌어다 주고 또 아기 낳고 잘 살 수 있는 때예요. 그죠? 그래서 갑기압 토 하면은 나도 또 능력이 있는 거고 남편 덕도 있는 거였어요. 그때는. 그러면 이제 을사대운 사화는 뭐라 그랬어요? 항상 변심을 잘한다고 했죠. 그래서 사화대운 변심을 잘한다. 을목이 오니까 내 일지에서 나왔지만 을신충을 하고 살은 뭐예요? 사유축 합금으로 또 더 금이 많아지는 거예요. 그러면 이 사람한테 재성이에요. 그죠? 재성이어서 이때부터 아기들 좀 키우고 이때부터 일을 해서 돈은 벌기는 했어요. 본인도 알바도 하고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돈은 좀 벌기는 해서 자 운이 아주 나쁘지는 않으니까 사유축 하게 되면 합금이 되잖아요. 사와 사유축으로 뭐 금이 많으면 뭘 깨는가를 봐야 돼요. 그러면 금금목으로 목을 치는 거예요. 그죠? 목을 치면 나한테 오는 인성을 쳐버리니까 나한테 좋은 운이 못 들어오게 되는 거죠. 그죠? 그래서 이때 이제 별로 안 좋았어도 내가 열심히 일을 한다. 재물이 오니까 일을 한다. 그래서 뭐 알바도 하고 했지만 남편도 그때까지는 직장을 잘 다녔단 말이에요. 왜요? 묘를 그대로 남편으로 볼 때 이 축속의 개수지만 남편 자리로 볼 때 묘를 남편으로 볼 때 사유축합 금이 되면 금극목으로 내가 금극목으로 당한다는 건 힘들게 일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본인도 뭐 친구가 큰 가게를 하는데 와서 알바해달라 해서 알바해주러 다니고 그래서 돈을 조금씩 모았어요. 자, 재물이 합을 돼서 커지니까 나는 힘이 들어도 알바해서 조금씩 돈을 벌었단 말이에요. 벌었는데 이미 원판에 너무 재가 많으면 내가 너무 약해서 내 운을 살려주는 때가 좋기 때문에 비겁이 좋아요. 비겁이 좋은데 사화는 사유축합으로 변심을 해서 그래도 친구의 덕을 보고 비겁이 좋아서 괜찮았지만 병호대운 얼마나 좋아요. 그죠? 병호대운 너무 좋은 거예요. 비견겁재. 그래서 비겁이 오는 운이지만 따뜻하게 정화가 뿌리 내려 추운 겨울에 태양이 떠서 들어오는 운이에요. 좋아요. 그죠? 근데 이제 남편, 자, 일지, 배우자 궁하고 묘 파가 지는데 병화를 보니까 남편도 크려고 해. 병화는 능력 발휘를 할 수 있어. 좋은데 남편 친구가 주식을 투자하려는 거예요. 자, 개수가 들어있으니까 이거를 남편으로도 봐요. 묘는 배우자 궁이에요. 개수가 들어있는 걸 그대로 신축으로 남편으로 볼 때 개수가 들어있으니까 정화는 남편이 묘지가 되는 거예요. 남편 뜻이 들어있는 게. 그러면 덕은 많이 없다 그랬잖아요. 그죠? 자, 병이 오면서 병신합 추고 원진이 생기니까 남편 친구가 자, 신축이면 남편 친구잖아요. 저는 이 묘를 남편의 성향으로 봤는데 이 42세 대운을 보니까 아, 신축을 남편으로도 봐야겠구나를 생각한 거죠. 처음에는 그렇게 생각 안 했어요. 근데 왜냐? 남편 친구가 주식 투자를 하라 그랬대요. 이때 돈 좀 모아. 남편도 직장 열심히 금극목으로 힘들게 일해. 그래서 월급 꼬박꼬박 타서 열심히 모았는데 투자를 하라고 해서 투자를 했는데 그게 꽝 돼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정화한테는 물론 나한테 뿌리 내리고 좋은 운이야. 근데 뭐예요? 문서가 묘 팥살이 진다는 거는 잘못 생각. 편인도 인성도 생각이에요. 근데 편인의 생각은 편법인 생각이어서 한 군데 꽂히면 그것만 생각하고 그래서 편인이 잘못되어 있는 사람들은 결벽증도 있을 수 있다 그랬어요. 그래서 남편 친구가 병신합 추고 원진으로 그렇게 되면 돈이 잘못되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주식 투자 있는 거를 좋다 그래서 있는 거를 다 끌어다가 했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다 날렸대요. 완전히. 그러니까 그거는 그래도 좋다고
생각했는데 그렇게까지 날렸는지 모르지만 자기네가 조그맣게 아파트 하나 마련해가지고 있는 거 말고는 돈을 다 날리면서 남편 직장에서도 대출받고 또 아파트에서도 대출받은 것까지 다 날렸다는 거죠. 그래서 이분이 왔을 때 지금 이 52세 대운이고 아직 60이니까 왔잖아요. 언제 그거를 복구할 수 있겠냐고 온 거예요. 그래서 이때 다 날려먹었으니까 자 정화를 보면서 미가 오면서 해묘미 한몫으로 목생화해져 친구가 꽤 괜찮은 식당을 하니까 거기 가서 운영해주면서 매니저 겸 서빙 겸 해주면서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자 우리가 52세에 미가 오면은 미가 와서 충미충을 해. 그러면 묘지를 깨줄 수 있는 거예요. 그죠? 근데 이제 그렇게 되면은 뭐 정화 기토가 묘로 들어간다 그거는 아니고 내가 지금까지 꽁꽁 얼었던 땅을 녹여주는 역할. 여기서 녹여주면 신금 조금이라도 나오는데 밑속의 정화가 여기 신금 충미충에서 신금이 나온들 정화로 기스를 내니까 완전 복구는 아니라는 거예요. 자 아니면은 이게 충미충을 해도 신금 돈을 정화가 기스 안 내면 아우 본전이라도 찾겠다예요. 그렇지만 이 사람이 물어왔을 때 언제 그 주식을 복구하겠느냐. 자기가 지금 힘들게 서빙하고 친구 밑에 가서 일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복구는 해도 운이 좋으면 복구는 하고 지금 이 사람은 자 우리가 자월에는 무토를 먼저 선용하고 축월에는 화가 있을 때 목을 선용한다 그랬어요. 용신으로. 왜냐 목흑토로 깨줘야만이 꽁꽁 얼은 땅을 깨줘야만이 거기서 뭐가 나오든가 따뜻해지든가 하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때는 와서 해도 정화가 기스내니까 많이 복구는 못한다. 그래도 복구는 좀 될 거다. 그리고 62세 초까지는 그래도 운이 괜찮은데 이 신이 오면 또 뭐예요? 이것도 돈이면서 내가 묘신 기운 걸리게 되면은 또 투자하면 안 된다. 그거를 해줘야 돼요. 그래서 이때 좀 복구를 하게 되면 빚 갚고 빚 없으면 편한 살림이래잖아요. 그죠? 그래서 빚 갚고 편히 살 수 있는데 잘못해서 60 중반에 또 한 번은 묘신 기운이 걸리면 내가 돈 좀 벌어볼까 하고 생각이 잘못돼서 벌 수도 있어요. 기운이라는 건 많이 벌 수 있다, 많이 나갈 수 있다예요. 그래서 말하자면 갑오로나 뭐 진짜 병호 그런 때 운이 좋게 들어올 때는 묘신 기운이 걸려도 잘 벌겠죠. 그렇지만 운이 안 좋을 때는 묘신 기운 걸려 또 한 번은 그렇게 나갈 수가 있어요. 근데 이 집 신랑이 자 내가 이 신도 경금의 묘지지만 그죠? 이 편제를 보고 있어서 그런지 엄청 주식에 관심이 많고 여자까지도 주식에 빠져 있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정묘가 편인이라서 한 군데 꽂히면 저렇게 그러나 해서 남편은 어떤 직장을 다녀요? 축월의 신금이니까 병화가 좋고 임수가 좋으면 그죠? 임수가 좋으면 식신에 일하는 직장이고 병화가 좋으면 전자계통 쪽일 수도 있고 해서 남편은 어느 직장 다녀요? 했더니 정묘일주가 속을 다 안 보여주거든요. 얘기를 안 하더라고요. 그냥 직장 다녀요. 그러고 말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볼 때 남편은 무슨 직장 다니나 나는 뭐 어떤가를 볼 때는 같이 상담하면서 얘기를 해줘야 해서 찾아볼 수 있는데 말을 안 하니까 못하는 거 추론만이고 자 여기서 화생토 자식이잖아요. 그래서 하는 말이 아유 자식하고 많이 부딪히겠어요. 그랬더니 하는 말이 아우 진짜 많이 부딪혀요. 엄마 말을 너무 안 들어요. 그래서 그럴 거예요. 내 사주에 자식 자리하고 나하고 깨져 있으면 자식하고 나하고 내적인 갈등이 많다. 천간이 깨져 있으면 정신적으로 안 많다. 근데 축월에 신약한 엄마의 기토가 확 빼가잖아요. 그래서 병정이 시간으로 기축시는 되는 일이 없다고 했어요. 근데 일단 기토가 확 빼가는데 그래도 자식이 6칼로
묘를 잘라서 나를 불살려줄 수 있는 거라서 그래도 엄마하고의 내적인 갈등이 있어서 많이 싸우지만 엄마 생각을 많이 하는 자식이에요. 그랬더니 그렇긴 한데 내가 하는 말마다 토를 달고 싸운다 그거죠. 그래서 정화가 겨울에 너무도 근이 약해서 정묘의 묘에서 목생화는 해주지만 유가 갈초를 잘라서 나를 목생화는 해주지만 너무도 신축 꽁꽁 언 땅을 녹이지는 못하더라. 자, 운에서 목대는 그래도 부모님 덕으로 살았는데 이 결혼해서 진 때부터 사 때는 또 뭐예요? 살쭉 합궁으로 변해버려서 안 좋고 42세대 운은 가는 길은 괜찮지만 그래서요. 그래도 어디 가서 친구 밑에라도 서빙을 할 수 있고 신랑이 직장을 다녀서 월급이라도 갖다 줄 수 있어 살지만 운은 좋아서 살지만 사주 원판이 안 좋으니까 이 좋은 운도 다 못 받아 먹어서 다 주식으로 날리고 언제 복구할 수 있냐 이 정리 때도요 복구할 수 있느냐 마느냐인데 묘가 보면은요 미를 보면 이 목이 해묘미 한목을 이 미토 속으로 들어가요. 그러면은 뭐가 되죠? 미는 뭐예요? 목고예요. 목고 또 묘지도 되지만 묘목은 해묘미에서 해수가 수생목해서 묘는 밑속으로 들어간다. 그러면 목이 많아진다. 그럼 어때요? 해묘미 한목해서 날 살려줘. 충미충으로 깨주지만 거기서 돈은 나오지만 밑속에 정화가 들어서 신금을 기스내니까 전부 복구는 못한다. 그래서 정화 겨울사주 사주는 안 좋은데 운이 좋아서 그래도 괜찮은 사주 했습니다.